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뉴이어. 오늘은 2021년 들어서 첫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새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심리학적인 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근데 새해부터 막 파이팅 넘치게 계획 이루자, 아자!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은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국인들은 안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너무 혹독해. 너무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너무 막 푸시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좀 컸어요. 뜬금없이 범죄 심리학자가 왜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삶의 만족감을 높이면 사람들의 범죄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행복에 대해서 나눌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 그리고 책들을 들여본 결과 한 두 학자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빅 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아주 아주 유명한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분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장인 최인철 교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두 분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주 다른 것과 같이 성격도 굉장히 상반된 두 분이셨습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이 어땠는지 일단 제끼고 오늘 중요한 얘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이 두 분은 행복에 대해서 각자의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은 프레임이라는 베스트셀러를, 그리고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명저를 내셨죠. 저의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하시면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행복의 기원은 좀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단짠이 이제 진리니까 단 먼저. 최인철 교수님은 프레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프레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5가지 행복해지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위 수준 말고 상위 수준 프레임을 적용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하위 수준은 어떻게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상위 수준은 이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사고에 집중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쉬운지, 돈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떠한 위치에 오를 때까지 성공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상위 프레임의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주 끝에 가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사느라고 진짜 고생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 때는 택배하고 진짜 고생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빚을 잔뜩 끼고 집을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산을 하나하나 넘게 되죠. 근데 그 산을 넘기 전에는 와, 내가 저 산 넘을 수 있을까? 저거 넘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산을 딱 넘으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뭔가 허무해. 그리고 갑자기 길을 잃을 때도 있죠.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상위 프레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 산을 넘는지, 그리고 저 산을 넘어서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종 목적지까지 몇 개의 산을 넘어도 좀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대로 된 질문을 해라. 평소에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시나요? 뭐 어떤 질문을 주로 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아차 싶었어요. 20대 초반에는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내가 내 인생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러한 현실적이고 시시한 질문들만 던져왔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더 상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질문에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을 때는 그냥 그 질문에 답 정도의 인생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종류 질문 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70대가 돼서 70대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아, 나 참 인생 잘 살았다, 뿌듯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거에 잘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 탓을 하자. 오잉? 쉽죠? 자, 이제 각자 자신의 배우자, 연인 아니면 없다면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12시에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근데 11시 50분에 난 도착을 했어.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12시 30분에 그 친구가 온 거예요. 12시가 다 돼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 굉장히 열받았겠죠? 온 사람이 오다가 핸드폰이 꺼졌고, 뭐 차가 많이 막혔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사람의 상황이 그랬거니 어쩔 수 없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새끼가 이렇게 아, 맨날 늦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잡들이를 해요.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개인의 성향이나 그런 성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그 사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는 나에게 너무 혹독하다고. 어떤 일을 실패하면 내가 너무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의 깊지 못해서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이러한 이유로 나를 굉장히 비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탓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황의 탓을 돌릴 수 있다면 상황의 탓을 돌리세요.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을 작게 자주 하라. 가쁜 밸런스 게임이기는 한데 한번 선택해보세요. 100송이 장비를 한 방에 받을 거냐? 아니면 한 송이 장비를 100일 동안 받을 거냐? 뭐 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테니까 평생 3억짜리 자동차 한 대 끌기 vs 평생 5천만 원짜리 자동차 6대 끌기 뭐가 더 좋으세요? 행복해지려면 한 방의 몰빵보단 소소하게 자주 행복한 모먼트를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확행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었던 거죠.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네일을 하기도 하고요. 동네 꽃집에 들러서 5,0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 이하짜리 꽃을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갖고 와서 집에다가 꽂아놓기도 해요.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작은 취미들을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조그만 이벤트들을 인생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명품백보단 해외여행을 가라. 둘 다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건을 사거나 두 번째는 경험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백을 사거나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 사용됐던 실험이 엄청 비싼 집이나 차를 살래? 아니면 우주여행을 갈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무조건 경험을 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을 사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가 좀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게 100%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 물건보다는 경험을 살 때 이 행복감이 더 크고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면 그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과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추억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5가지 소개해봤어요.
제가 행복의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아주 자극적이라고 했죠. 앞으로 나올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인생책이거든요. 왜 인생책이냐? 너무 좋아서 다만 그것뿐은 아니고요. 저한테 너무 충격을 안겨줬던 책이었어요. 사실 책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휙 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 책이랑 진짜 싸울 뻔했어. 약간 초반엔 이건 아니죠 이런 반응이었다가 좀 읽다가 헐 진짜야? 마지막에는 진짜랑 설득당했어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의 반응이 기승전결이 있달까요? 자, 그러면 영상이 2개가 이어지기엔 너무 길어서 잘라서 이제 행복의 기원에서 찾는 행복해지는 방법과 프레임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